좋아. 버닝썬 제보자 전쟁의 진실을 알리는 영상 그 두 번째입니다. 지난 영상 제보자 전쟁 1편에서는 버닝썬 제보자 칼친 사건의 진실을 다뤘죠. 사실 이 진실에 가장 먼저 접근했던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발로 뛰는 남자, 행동력 만빵! 열혈바보 속성의 나경모 형님이셨죠. 이분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우선 당시 시점에서 진영을 보자면 제보자 전훈 측의 인스타 카판 계정이라고 볼 수 있는 삼각대와 강남패치 두 미모의 여인이 지원군으로 계시고요. 이분들의 대변인으로 우리 나경모 형님이 등판을 하신 겁니다. 당시에 우리 전훈님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 사태를 책임질 누군가가 필요하신 상태였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된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강한 수치심과 분노, 주변인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낀 상황에서 이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본인의 작은 실수에 있음을 담담하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좀 너무 어리시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고 지나친 자극으로 인해 많이 지쳐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김용호 형님에게 공격을 감행하십니다. 전훈 측은 원했을 것이고 나경모 형님은 이행을 하셨겠죠? 사실관계를 늘어놓으며 칼침을 맞은 당사자 전훈씨 측에서 주신 자료들과 전훈씨 본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일의 전모를 밝히며 김용호 형님에 대한 강도 높은 디스를 감행합니다. 김용호 형님 본인만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파 진영 전체에 대한 공격이었죠. 이때 갑자기 등장해서 미친듯이 칼춤을 추는 우파 진영의 방패, 억울한 이들의 친구 주인이 혜성처럼 등장을 하죠. 미러링 팀! 이거를 이제 누가 저한테 댓글로 링크를 걸어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아니 사실관계를 그냥 늘어놓은 게 아니라 프레임을 짜서 김용호 또 우파 진영 전체에게 딜을 넣는 걸 내가 봤는데, 아니 못 본 척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저격해야죠. 칼 뽑아야죠. 팩트와 논리로 싸우는 거라면 누구랑 붙어서도 단 한 번도 깨져본 적 없는 특급 사수가 등판해서 김용호 형님에 대해서는 쉴드를 치고 나경모 형님과 전훈님의 프레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당시에는 제가 그 칼침을 맞았다는 사람이 용감한 청년 전훈님이라는 것도 또 나경모 형님의 인간적인 매력에 대해서도 몰랐던 상태라 딜을 좀 강하게 날렸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고자 하시는 김용호 형님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님의 쉴드 목적도 있고 해서 상대방이 전의를 상실할 수준으로 완전 극딜을 세려박았지. 그 결과 경모형 측 제보자분이나 반대 측 제보자분들이 저를 찾아주셨고 그 자료들을 보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약 한 달 전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김용호 형님이나 제보자 당사자들을 포함해 모든 이들 중에 가장 정확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얻어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파악을 끝냈습니다. 따라서 바로 관련 영상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되도 않은 내전 나부랭이가 의 의외의 태도로 인해 장기화되면서 제가 발목이 잡혔죠. 그 사이 떡밥 다 식었어 씨브레. 여튼 당시 나경모 형님은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털고 갔어야 할 이 사건을, 왜냐면은 이게 결국 전우씨의 작은 실수에서 파생이 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키우게 되면 결국은 그 전달자나 확대 재생산자보다는 1차적으로 전우씨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를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고 진행했던 게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실수는 그 책임 소재를 누군가에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파 진영을 적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일에 한정지어 말하자면 전모를 다 살펴봤을 때 김용호 형님이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깡도 안 되는 거를 딜을 어거지로 집어넣으니까 당시 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보던 저 같은 사람의 개입을 초래하게 됐고 결국 적으로 돌리게 됐던 겁니다. 더군다나 경모 형님은 그런 종류의 딜을 깔끔하게 넣을 만한 어떤 지성이 있는 분도 아니고 악의가 있는 분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디스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경모 형님 지금 좋아합니다. 슈퍼챗도 몇 번 쌌어요. 사람이 좀 호탕하고 대인배 기질이 있고 진짜 어디 동네 형 같아. 아마 실제로 만나면은 만나자마자 바로 친해질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다루는 영상들을 보면 인간미는 있는데 정리라던가 검증 부분에서 약간 좀 그래. 대신에 이제 행동력 이런 거는 만빵이지. 저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그래요. 얼굴도 까셨고 보시다시피 얼굴도 엄청 잘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형님을 데리고 누구를 디스할 생각은 안 하는 게 맞는 이유가, 진짜 악의적으로 김용호 형님이든 김상교 씨든 누구를 디스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그렇게 전부 다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까지는 안 하더라도 본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가리고 숨기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그거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본인보다 분석이나 파악 능력이 월등한 상대를 만나면 바로 약점 공격당해서 개박살 나버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매도하는 행위를 하기에는 경모 형님은 너무 사람이 솔직하고 착해요. 누구들처럼 막 이렇게 무시하고 가리고 거짓말하고 막 신고도 하고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그 동네 바보형 있잖아요. 본인 손해보면서 동생들 막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그런 느낌이야. 참고로 여기서 바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의 그 나쁜 뜻으로 쓴 표현이 아니라 노무현 재단에서 바보 노무현 정치인이랑 비교하면 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튼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기존의 바보라는 단어와는 동음 이의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할 마땅한 단어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순정남 정도면 되려나? 여튼 경모 형님의 행동들은 본인이 정의라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고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제 극딜 영상이 올라간 이후로 경모 형님의 김용호 형님을 향한 디스는 멈추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히 제가 올린 영상 하나 때문뿐만이 아니라 제가 뒤에서 전우식 측 대변인 삼각대님에게 딜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봐도 이거 무슨 바보들의 행진 느낌으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다 현명하게 일을 해결할 솔루션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간단해요. 본인이 공격당하는 약점은 버닝썬 최초 제보자라는 까방권을 이용해서 가벼운 해프닝으로 진행해라. 그리고 김용호 형님한테 욕을 할 게 아니라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해라. 그러면은 전우씨는 그렇게 본인이 미워하던 김용호 형님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보는 모든 우파들에게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실 거다. 그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아군으로 삼아라. 우리를 모두 안고 가라. 아니 좌우를 떠나서 전 국민에게 칭찬받고 박수받아 마땅할 의인이 모두에게 추앙을 받아야 마땅한 의인이 왜 자초에서 적을 만듭니까? 당시에 보인 행보는 정말 미련한 짓인 겁니다. 전략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이 전우식 측 진영에 아예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어린애 떼쓰는 수준. 딱 제 표현이 정확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상규 씨에 대한 유감? 삼각대님을 통해 전우 씨에게 제가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죠. 김용호 형님 그리고 우파 진영에 화해 메시지를 던지고 그분들의 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제 채널에 아예 그냥 출연을 하시라고. 저도 제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전우씨 당신에게라면 익명의 가면을 벗고 한 배를 타드리겠다고. 칼침 사건이 김용호 형님에게 흘러가게 한 사람이 정말 김상규 씨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물밑에서 최대한 조용히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통한 물밑 작업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 절대 김상규라는 사람과 여론전으로 붙으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고. 김상규 씨가 그냥 용기만 있는 만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 아니 근데 결과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김상규 씨 그냥 거기서 두들겨 맞은 거 말고는 거기 내부 사정에 대해서 알 방법 없는 일반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시작된 문제가 결국 사건을 키우고 내부 비리 등등이 밝혀져서 버닝썬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버닝썬이 아직 남아있나요? 좀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알량한 취미에 도취돼가지고 김상규라는 사람을 정말 만만하게 봤던 겁니다. 이거는 김상규라는 사람은 참을 줄 알고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뭐 얼마나 능숙하냐 이런 것까지는 떠나가지고 큰 그림을 보고 싸울 줄을 아는 전략가이자 전사인 거죠. 적어도 지금 저한테도 한 번에 박살날 수준 가지고 그렇게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상황이었던 거예요. 싸움은 이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최소한 사건의 진실이 본인들에게 유리할 때 실제로 상대가 악당이고 가해자임을 확인한 후에 시작을 해야죠. 그래야 힘에서 밀려가지고 지는 한이 있어도 치명타는 피할 수 있고 후회도 없지. 올바른 행동들을 하다가 발생한 피해니까 동탁을 추격하다가 개박살날 뻔한 조조처럼 온 천하만방에 본인의 깨끗하고 떳떳한 이름을 떨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시점에서 김용호 형님이 해당 제보를 받은 경로 역시 대충은 파악을 했는데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당사자들에게 확인받은 상황은 아니기에 100%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일단 여기에 얽혀있는 분이 좀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 또 김용호 형님 때와 마찬가지로 선한 의도로 행하신 일이기에 거론 자체를 안 하는 거고요. 이게 경로가 밝혀진다라고 해도 별로 피해가 될 일도 아닙니다. 그분에게요. 자 그럼에도 제가 한 배를 타겠다고 하고 김상규 씨로 추정되는 유출자를 상대하는 일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 전훈 씨를 바른 길로 이끌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경모 형님에 대한 호감은 딱히 없었지만 제 성향상 본인의 피해를 감수하고 싸우는 의인 속성의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과 존경심이 있어요. 철없던 어린 시절 제가 그렇게 싸워봤기 때문에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 건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먼저 제 채널에 등장시켜서 용호 형님으로 대변되는 우파 진영과의 화해라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낸 후에 본인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상처를 치유시켜드리면서 먼저 심신의 안정을 되찾아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박수받고 사랑받는 경험을 실컷 하게 해드린 뒤에 사적으로도 전훈 씨랑 제가 형동생 사이 정도가 된 후에 제 말을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된 전훈 씨를 상대로 김상규 씨와의 대립이 무의미함을 알리고 관계 개선 내지 최소한 서로에게 상처 입히지 않을 만한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도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 시점이 바로 나경모, 삼각대, 강남패치, 전훈씨 그리고 다음 화에 다룰 뉴페이스 안대필님 이 5사람이 극단
극단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랑 직접 대화를 했던 삼각대님 같은 경우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진짜 많이 와닿을 거예요. 나를 먼저 같은 편으로 끌어들였어야지.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제 조언 중에 유리한 부분만 가져가서 어설프게 김상교 씨를 공격하려 하다가 상황을 몹시 악화시켰죠. 나경모 형님이 김상교 씨를 거론하는 영상을 본 순간 저는 이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 다른 제보자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조만간 경모 형은 라이브에서 울게 될 거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저분들 전부 족될 거라고. 김상교 씨 측은 지금 아마 시민단체를 통한 대량 고소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아마 이미 고소장을 넣으셨을 겁니다. 제가 좀 더 발빠르게 영상을 찍었다면 경모 형이나 전훈씨 측에서 제게 다시 도움을 구했을 수도 있죠.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싸움이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 상황이 되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최소한 전훈씨 진영의 모든 인원이 앞으로 겪을 이런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는 선에서 사건이 진행됐을 겁니다. 사실 굉장히 시급한 사건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우미주 사건이 제 계산과 다르게 갑자기 장기화가 되고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제가 발이 묶여 있었죠. 이런 내 사정도 모르고 뭐 구독자가 뭐 조회수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딱 자기 수준만큼만 보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두겠습니다. 여튼 다음 영상에서는 전훈 측 진영에서 김상교 씨를 공격하는 다양한 측면의 이유에 대한 분석과 진실, 그리고 경모 형님 대타로 참전하신 우리 안대필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처음 저는 그나마 대타로 나온 안대필님이 우리 착한 나경모 형님보다는 이런 일에 능숙하시겠구나 싶어서 영상을 봤었는데 안돼. 확실히 경모 형님보다는 상대방 약점을 짚는 부분이라던가 좀 날카로웠던 부분도 있긴 했는데 이분은 지금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로 또 엉뚱한 데다가 딜을 넣고 있어. 이렇게 가면 이거는 김상교 씨한테 무조건 질 수밖에 없고 치명타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요. 이거를 피할 수 있게 돕자는 측면에서 좀 충고와 조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대필님은 오히려 제가 무슨 디스를 하려고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안대필님이 착각하고 계신 사실관계와 전략적 관점에서의 실수를 지적을 해드리고 나면 이런 오해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연예부 기자 출신이라는 우리 가면 쓴 어떤 제가 좋아하는 형님도 안대필님 경모 형님 정도 수준으로만 이거를 파악한 상태에서 라이브에서 김상교 조심해라 주인님이 모르는 게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때 이제 이 형님이 저를 진짜 보고 계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일과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황하나 씨와의 접점, 그 측근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야기나 비디오 이야기까지 아직 다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자가 얽힌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노딱을 피할지 지금 감도 안 와. 여튼 2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검증은 오직 팩트와 증거로. 아웃. 이러링 빔!